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좀 주제를 바꿔서 게임 관련 섹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관련 섹터도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는 등 힘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섹터 전반이 3%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을 견인한 요인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게임주의 주가 양상은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게임주들이 굉장히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리오프닝 쪽 섹터에는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다른 리오프닝 섹터랑 좀 다르게 개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작이 나오면 신작 모멘텀이 전 기업들이 전부 다 붙어가지고 상승을 해준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신작의 개별 주가 변동폭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게임 섹터가 지금 그런 경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현재로선 시장이 그만큼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와주면서 전 섹터의 실적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밸류가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바닥에서 좀 주우려고 하는 이런 투심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밸류의 매력도가 소폭 상승을 해서 지금 전체적인 게임 섹터가 좀 올라가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게임주들의 뭐 호재가 반영이 됐다거나 게임주들이 이제부터는 반등 기조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좀 확실시한 기대감이 나와서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투심 흐름만 보셔도 전체적인 세세에 골고루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엔 밸류가 그만큼 많이 싸져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섹터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게임주들은 오늘의 상승이 지금 그러하다라는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코로나 때는 게임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밖을 못 나갔기 때문에 게임 이용률이 원체 높았지만 엔데믹에 들어서면서 게임 이용률이 현저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취미 생활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용률이 지금 급감을 하는 부분들이 게임주에도 실적이 분명히 타격이 있을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익이 감소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신작이 부재하는 부분들이 일단 주가를 계속 끌어내렸던 부분인데 여전히 저는 신작이 아직도 좀 부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4분기까지는 일단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신작을 좀 예정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신작이 나오고 나서 흥행 효과가 과연 어떻게까지 붙어 나갈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신작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익 성장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주가는 그 부분에 반영을 했던 부분들을 바로 차익 신호를 좀 내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매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타점에 지금 많이들 위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장기평도 전부 다 이탈을 하고 바닥에서 이제 막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 부분이 바닥이다 생각하고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신작 흥행 효과로 좀 봐야 됩니다. 지금 4분기에 TL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흥행 효과가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소폭 투심이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밸류로 감안을 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오위즈일 겁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좀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피해 거짓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달 19일에 글로벌에 정식 출시한 이후에 한 달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손익분기점도 이미 넘긴 상황이고요. 전체 판매량 중에서 북미와 유럽, 일본 등 해외 판매량이 90% 이상을 차지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피해 거짓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오늘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게임주에 대해서 다른 게임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네오위즈를 계속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피해 거짓에 대한 흥행의 기대감이 일전부터 주가를 계속 끌어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거짓에 만약에 주가를 끌어왔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도 재료 소멸로 보면은 안 되겠지만 일단 그 전에 TL이 출시 전부터 네오위즈의 주가를 좀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신작이 출시가 되고 나서 흥행 좀 100만 장 이상을 좀 돌파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는데 일단 저는 단기 급락했다는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땐 재료 소멸로 보는 게 맞지만 일단 100만 장 돌파는 저는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오위즈의 성장성을 놓고 보면은 물론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일단 지금 피해 거짓 같은 경우가 탄탄한 스토리가 굉장히 지금 잘 짜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을 조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일단 게임 이용자들한테는 선뜻 다가기에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좀 두 번째로 같은 경우는
콘솔 시장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1%도 내외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초기 진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진입을 만약에 감안을 했을 때 피해 거짓이 지금 이 정도의 지금 흥행 성과를 낸다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90% 이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피해 거짓으로는 좀 힘들다. 만약에 정말 피해 거짓으로 좀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유발이 된다든지 뭐 200만 장, 300만 장 이러한 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의 주가 상승을 계속 끌고 가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미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중장기 24일선과 48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바닥이 어딘지를 단정하기가 다소 좀 어렵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많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들도 아니기 때문에 재차 저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월봉상에서만 봐도 현재 60일선 딱 매물대에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물에 분명히 물려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물량들을 과연 네오위즈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소화를 해줄 것인지 저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재료 소멸로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매물을 저항으로 맞고 다시 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가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바닥이다 생각하고 매수로 접근했다가는 한 번 더 손실을 볼 수 있는 좀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오늘의 호재는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보유자 분들께서 선별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일단 신작 효과로 네오위즈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또 대비를 해봐야 하잖아요. 사실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넷마블은 2%대 그리고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0.78%의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과거의 영광에 비한다면 주가가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네오위즈처럼 신작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게임주를 제가 이제 네.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는 지금은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 여기서 골라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그나마 좀 넷마블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왜 안 골랐냐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뭐 NC소프트는 TL이 유력하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TL의 흥행 효과가 확 나타나게 되면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지만 일단 그 부분들을 또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네오위즈랑 좀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작이 지금 3분기 때 세븐나이츠 키우기 이런 부분들과 시누탑이 나오면서 흥행 효과를 확실하게 좀 해줬습니다. 근데 다소 이제 중국 쪽에서 A3가 좀 흥행이 좀 부족을 해주면서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넘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만 지금 4분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신작 라인업 같은 경우 총 5개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만 지금 3개가 이번에 신작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만 지금 2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지금 신작 라인업을 계속 내보낸다는 부분들은 일단 그만큼 급한 불을 꺼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실정이 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게임을 계속 내보낸다고 해서 이용자가 계속 불어나는 부분들이 아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리니지 라이크 쪽이 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게임들이. 그만큼 어느 정도 현금 아이템을 사지 않으면은 게임의 성장성, 내 캐릭터가 성장하기엔 다소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종점지가 지금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틀이 깨지는 부분들이 피해 거짓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피해 거짓이 좀 100만 장 이상이 좀 돌파를 했던 부분들인데 넷마블이 이번에 어느 정도 현금을 유료화 부분들 리니지 라이크에 조금 벗어나는 라이크적인 게임을 좀 내보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바라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 흥행 효과가 나오지 않고 기존 게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이제 한번 위로는 쏠 수 있는 신작 효과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선별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매도를 진행하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기적인 부분들 올해 4분기까지 좀 지켜보신 다음에 신작 흥행 효과 이슈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 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 밸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지고 온 부분들인데 사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을 좀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조금 더 성장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주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요. 그만큼 좀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미 장기 공급 계약까지도 3개가 체결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적은 이미 좀 따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4분기에 신규 수주 계약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양극재, 음극재 투 트랙을 같이 한다는 사업. 그러면 결국에 모멘텀은 현재의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포스코 퓨처엠이 빠졌던 부분들은 물론 뭐 공매도 부분들도 당연히 뭐 존재는 하겠지만 2차 전지 쪽에 좀 조정폭이 좀 강했다 보니까 시장의 여파가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시가총액 밸류로 대비를 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다소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 뭐 크게 좀 벗어나는 흐름 없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